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이 들어요. 특히 새로운 점은 휴대전화로 가사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남편과의 관계에는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로 우리는 다시는 섹스를 하지 않았어요. 수줍음이 많고 창피해서 먼저 나서지도 못했고 남편은 한 번도 저를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삶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제대로 앉지 않아서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친척집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휴대폰으로 홈 마사지 서비스를 검색했습니다. 페이지를 클릭했더니 창이 뜨고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증상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격을 물어본 후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잠시 후 젊어 보이는 목소리의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이성 마사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힘이 세고 전문적이며 자신은 전문 마사지사라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다리 통증을 좀 덜어보고 싶어서 승낙했습니다. 40분쯤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숙련된 마사지사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와 있었고 웃는 사람을 때리지 마라 라는 속담처럼 예의도 바르게 서 있었기에 그를 돌려보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주저하며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의 다음 질문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 있어요?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에게 당신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지는 않을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남자와 여자가 방에 단둘이 있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무도 갑자기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제 침실로 들어와 먼저 일회용 방수 시트를 제 침대에 깔았습니다. 한쪽 면은 플라넬 천이고 다른 쪽 면은 연두색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 그런 시트였죠. 이곳이 꽤 전문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트를 깔고 나서 그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테크닉은 꽤 훌륭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아리부터 시작했는데 얼마 후 허벅지로 넘어갔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는 제게 몇 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몇 살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아이를 낳은 걸 어떻게 아셨어요? 발코니에서 아이들 옷이 말리고 있는 걸 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꼴 건넌 나도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며 골반이 확장되어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반 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골반 교정을 도와줄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시술 받으면 한 번에 수천 위안이 들지만 프로모션 중이라 이 위안밖에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골반 교정이 안 되면 고관절 문제, 요실금, 몸매가 보기 싫어지고 심지어 성생활까지 방해받을 수 있다는 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너무 과장해서 핸드폰에 있는 교정 전후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중에 성생활이 엉망이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2,000년밖에 안 들거든요. 이번에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는 안 하면 되니까요. 다리가 거의 다 풀렸을 때 그는 온라인에서 골반 자세 교정 패키지를 사라고 한 후 골반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옆으로 눕히고 골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몸이 제 엉덩이에 닿았는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 하체를 만지며 치고는 괜찮아요. 많이 팽창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의 말에 놀라움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몸 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사지는 M으로 바뀌었고 저는 부끄러울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제 반응을 보자 그는 저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약을 추가하면 더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말하며 평생 이런 오르가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시트가 젖었다고도 했습니다. 그제야 그가 왜 방수 시트를 덮어줬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무슨 서비스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뭐든 괜찮아요. 장난감도 쓸 수 있고 진짜 실수도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산 후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기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미안을 더 쓰고 휴대폰으로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그는 열 방출 안대를 원하냐고 물으며 안대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만 낯선 사람이 제 몸을 만지는 모습을 보는 게 좀 어색해서 그냥 수락했습니다. 안대가 씌워진 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확한 느낌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섹스 자체는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엄청나게 긴장되고 흥분되면서도 부끄럽고 불안했던 기억만 남습니다. 아, 그리고 그는 꽤 프로페셔널했고 심지어 콘돔까지 챙겨왔습니다. 그는 꽤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나중에 그가 물 한 잔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물어서 그가 쉬려고 하는 동안 한 잔 따라주었다. 호기심에 발동해서 이 일로 얼마나 버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꽤 솔직하게 절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곧바로 그럼 사장님이 정말 돈을 벌고 계시는군요. 가게도 필요 없고 비용은 거의 제로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검색 순위를 사야 하니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어디 사냐고 묻자 그는 사실대로 말했다. 사장님이 식사와 숙박을 제공해 주셨고 아이들은 방 4개, 거실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다. 일이 더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통 오후와 저녁에 일한다고 했다. 내가 주문을 했을 때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장님이 불러도 일어나지 못했다. 돈이 부족해서 졸린데도 그는 나와 있었다. 그는 시골 출신이었고 고향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집을 짓고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마사지 자격증도 있고 전에 정식 마사지를 해본 적도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일은 상황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잘 되면 더 벌겠지만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는 정말 정중하게 다음에는 플랫폼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8번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알면 이를 배정받지 못할 테니 제 연락처를 비밀로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한 후 일회용 시트를 구겨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집에는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남아 머릿속이 텅 비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매일 그가 에이즈에 걸렸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혀로 제 온몸을 핥았습니다. 만약 감염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떡하죠? 제가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면 어떡하죠? 생각할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성병 보균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온라인에서 에이즈 증상에 대해 끊임없이 검색했고 결국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가서 음성 판정을 받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냐고 물으셨죠? 솔직히 전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남자들이 집 밖에서 이런 짓을 할 때 저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전 남편이 내연녀와 공개적으로 동거한다는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할 이야기입니다. 이후 저는 제 사업을 시작했고 잘 되고 있으며 새로운 파트너도 찾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8년 후, 2년 전에 저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절친과 저는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에 갔습니다. 로비 매니저인 그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정말 놀라웠고 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던 중 그를 지나쳤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널 알아?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요즘 너무 엄격해. 온라인 광고도 안 해. 우리 사장이 그 일로 체포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당황한 저는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즐거운 식사 되길 바랐습니다. 떠나면서 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 누나 한 명이 외국에서 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흥분했어요. 제가 에이즈에 걸릴까봐 두렵지 않아요? 그게 건강검진 결과라도 받았는데 에이즈는 3개월 잠복기가 있어서 그 잠복기 동안에는 발견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죠. 누나는 제 말에 곧바로 낙담하며 겁먹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은 다 쓴 셈인데 중요한 건 제가 당시 에이즈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정신이 멍하고 아이를 안아볼 엄두도 못 냈어요. 정말 아깝더라고요. 정말 돈 낭비였습니다. 그 순간의 실수로 몇 달 동안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준 결제 링크가 사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돌이켜보면 다행히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그 사건이 제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보았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고상한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꽤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무 가정부나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낮고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기 쉬웠습니다. 나중에는 평판이 좋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정부를 찾고 훨씬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공유하는 게 웃기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당시 가장 큰 감정은 겁이 났다는 것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지루했습니다. 자매들이여, 제발 제일에서 배우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